미나상 건니치와. 일본어 기초의 시간입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지바 선생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바 선생 건니치와. 건니치와. 예, 요즘 거리에 나가보면요. 명동 이렇게 그런 남산, 광화문 등의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명동에는 많은 일본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명동에 해당하는 곳이 일본의 긴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치바 센세이는 명동 좋아하세요? はい、日本から友達が来た時にはよく行きます。そうですね、明洞、やはり銀座もそうですけど、ブラブラ歩くのが楽しいですよね。ショッピングしたり、それから見て回ったり、で日本ではブラブラする、これはオスロンコリダですけれども、銀座をブラブラすること、これを銀ブラ、短くして銀ブラと言ったりするんですよ。 아, 그렇습니까? 그럼 명동을 어슬렁거리는 거는 명동브라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요? 명동브라でしょうかね. 네. はい。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그냥 별로 할 일 없이 배회하는 거를 브라브라스루라고 해서 긴브라 이런 표현을 쓰는군요. 예. 그럼 이런 긴자에는 어떤 지명의 유래가 있나요? 긴자라는 이름을 갖게 된? はい、そうですね。銀座の銀を見ると分かりやすいと思うんですが、ここでは昔銀貨を作ったり売買していた、銀座という施設があったんですね。その施設の名前が銀座だったことから、ここから由来していると言われています。 아, 그렇군요. 지금은 백화점이 그렇게 즐비하게 서 있는 거리가 옛날에는 은화를 만드는 거리였군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어를 공부하실 때 지명의 유래라든지 어떤 단어의 유래까지 같이 알아보시고 공부하신다면은 일본어가 훨씬 더 즐거워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요, 명동에 버금가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 광화문. 그래서 광화문 마대와 노노그라이 카카리마스카? 광화문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배우실 내용은요. 정도를 나타내는 그라이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격조사 대 다양한 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뭐부터 뭐뭐까지 해서 까라 마대에 관한 용법인데요. 까라와 마대를 자세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요, 목적과 이유를 나타내는 다메니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정도와 범위를 나타내는 한정을 나타내준 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4강에 나오는 새로운 단어를 지바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선생 운행하시마스. はい、それでは今日の単語を見ていきます。まずは地名ですよね。クァンファームンですが、カタカナではクァンファームン、こんな風に書きますね。それからどのくらいという表現出てきます。これはくらいと発音することもありますし、ぐらいと濁ることもありますね。どのくらい、どのぐらい、どちらも使います。それからかかる、かかるというのが出てきます。それから正門、正門ですね。そして次の単語ですが、ばったり、ばったりというのが出てきます。これはうよんにと書いてありますが、最初は何かが倒れたり、ドアが閉まったりする時の音から来ていますよね。ここではばったり会うというように、うよんにマジュチだという意味のばったりです。次に出てますね。うよにまんなだ。出会うとあると、会うよりも偶然性が高くなります。出会うという表現使っています。それから手反応、これも地名ですね。それからまでという表現も出てきます。それからお仕事、資料、見つける、図書館、はい、ここは図書館の書につられて図書館と言わないように発音注意ですね。図書館の書、しっかり発音してください。それから置く、次はアニメーションですね。ちょっと長い単語ですね。で、短くしてアニメということもあるんですが、エニメと発音してしまう人が多いですよね。ですよ。アニメーション。こんな単語が出てきます。
예, 잘 들으셨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새로운 단어는 교과서에 있는 악센트 표기를 보시면서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암기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오늘 공부하실 본문의 내용, 회화의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ところで、おさん、テハンノからカンファムンまで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そうですね。バスで10分ぐらいかかります。そうですか。どうもありがとう。何かお仕事があるんですか？ええ、ちょっと資料を見つけるために図書館へ行くんです。図書館ですか。どこの図書館ですか？カンファムンに日本の本だけが置いてある図書館があるんですよ。アニメの DVD なのもあっていいですよ。そうですか。僕も行ってみたいです。じゃあ一緒に行きましょう。 예, 내용이 잘 이해되셨는지요?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시기 전에요. 먼저 문법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4강에서는 다른 문법보다는 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먼저 부조사 그라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라이는 부조사인데요. 부조사란 문장에 나오는 객관적인 요소에 붙어서요. 그 요소가 나타내는 상황이나 사태를 화자가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나타냅니다. 또한 명사구 혹은 동사, 부사 등 해당 사항을 각각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말의 정도, 쯤, 가량, 만큼에 해당이 됩니다. 예, 이 구라이는요, 수량을 나타내는 말이 뒤에 오거나요, 아니면은 고노, 소노, 아노, 도노와 같은 지시대 명사가 뒤에 오게 되면은 대강의 수량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마가리나 호도 등과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学校から家まで30分くらいかかります。 예, 학교에서 집까지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가까루라는 동사는 시간이 걸리다, 지간가 가까루, 그 다음에 돈이 들다, 오가네가 가까루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분ぐらい 가까리마스, 수량을 나타내는 거와 합쳐졌죠. 그래서 30분ぐらい 에서 수량을 나타냅니다. 또 하나의 예문 한번 들어볼까요? このぐらいならいいですね。 예, 이 정도라면 괜찮죠. 그래서 고노그라이, 그래서 이 정도에서 대강의 수량을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은요, 또 한 가지는 앞에서 주제로 든 것이 그것과 거의 같은 정도의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라이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スイカはバスケットボールくらいの大きさです。 예, 스이카와 수박은 바스켓볼 그라이의 오기사 데스. 농구공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주제로 든 것이 그것과 같은 정도임을 나타내는 거죠. 私の力も彼女くらいはあります。 내 힘도 그녀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거의 같은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라는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예, 다음에 공부하실 내용은 격조사 대입니다. 그래서 격조사 대는요, 3강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격조사란 명사와 수어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죠. 그래서 둘의 관계에 따라서 주격, 목적격, 소유격, 동격 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본어의 격조사에는요, 가, 노, 오, 니, 에, 또, 요리, 까라, 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의 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작이 이루어지는 장소죠. 図書館で本を読んでいる。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다 해서 도서관이라는 장소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수단과 방법입니다. バスで学校へ行く。 버스로 학교에 간다. 바스대라는 수단과 방법이죠. 그래서 자전거로 간다. 그러면 지덴샤대. 택시로 간다. 그러면 탁시대. 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엔 재료입니다. 紙で船を折る。 예, 종이로 배를 접는다. 그래서 재료를 나타내죠. 그래서 종이로 가미대. 만약에 나무로 한다면 키대.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원인이나 이유입니다. 仕事で忙しい。 예, 일로 바쁘다. 시고도대.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 줍니다. 예, 그 다음은요, 값이나 한계점을 나타내는 숫자에 붙어서 사용하죠. この靴は1000円で買いました。
예, 이 신발은 1,000원에 샀습니다. 전부 다 10,000원에 샀어요. 그러면 이치망엔데 가이마시다와 같은 표현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동작이 이루어지는 상태죠. 会社に行く途中で彼女に会った。 회사에 가는 길에 그녀를 만났다. バスは10分後で到着します。 예, 버스는 10분 후에 도착합니다. 와 같은 형태로요. 그 동작이 이루어지는 상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까라, 마데, 뭐뭐부터 뭐뭐까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까라, 마데를 따로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까라부터 알아볼까요? 그래서 까라도 격조사로요. 우리말에 뭐뭐부터, 뭐뭐에서, 뭐뭐으로,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의미용법이 있습니다. 예, 먼저 보시면요. 까라는 어떤 동작이 일어나는 때나 장소의 기점, 시작점을 나타냅니다. 学校からどのぐらいかかりますか? 그래서 학교부터, 시작이죠. 학교부터 도노그라이 카카리마스까? 어느 정도 걸립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이 까라는 한국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어디부터에는 거의 다 사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会議は8時から始まります。 예, 회의는 8시부터 시작합니다. 역시 8시から 8시부터. 그래서 기점을 나타내줬죠. 네, 두 번째는 원료의 뜻이 있습니다. ワインはブドウから作ります。 예, 와인은 포도로 만듭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タバコの火から火事が起こることもあります。 예, 담뱃불 때문에 그래서 타바코노 히카라 원인이죠. 가지가 오고르 것도 마리마스. 불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는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私は宗教的な理由から肉を食べません。 예, 나는 종교적인 이유로 슈교적인 이유가라 그래서 이유죠. 그런 이유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라는 예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통과점인데요. 南の玄関から入りました。 예, 남쪽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통과하는 기점을 나타내 줍니다. 자, 다음은 부조사 마대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마대의 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대는요, 시간이나 장소의 한도점, 종점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마대는 격조사에 해당합니다. プサンからソウルまで何時間ぐらいかかりますか? 부산부터 서울까지 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그래서 마대는 한도점을 나타내는 거죠. 夜遅くまで勉強しました。 밤늦게까지, 요르 오서크마대에서 한도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어떤 사실에 새로 추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雨が降って風まで吹いてきました。 비가 내리고 바람까지 불어왔습니다. 게다가라는 역할이죠. 그래서 비 오는 사실에 바람이 부는 사실까지 추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데모 나이라는 문형으로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문형으로 사용합니다. そんな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です。 그런 거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 마데모 나이는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까라 마데 이 두 개의 조사를요. 이 한 문장 안에서 살펴보시면요. 까라 마데는 뭐뭐부터 뭐뭐까지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